안녕하세요. 주식 클래스 함께 하시죠. 밤 9시입니다. 참 3월 시장을 보고 있으면 시장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양시장의 온도차는 굉장히 컸는데 이럴 때는 시장을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좀 들어가실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관세 이야기가 나와도 또 제약바이오의 악재가 터져도 이런 거와 무관하게 조금 묵묵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 없을까 저희 오늘 함께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우리 계좌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지 우리 계좌의 클래스를 업 시키실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고민해보시죠. 이 시간 최고의 파트너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100점짜리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장에 바로 공략해볼 만한 공략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히든 종목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모셔보겠습니다. 이데일리 TV의 이재선 파트너님 모셔볼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또 검은색 수트를 멋있게 입고 와주셨네요. 네네. 예. 제가 보니까 네. 어제가 경칩이었는데 네. 개구리가 생각나는 예. 아주 또 우리 절기를 또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옷을 입고 오셨네요. 예, 오늘도 약간 개구리 같은 패션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네. 폴짝 뛰어오를 수 있는 이렇게 네. 좀 계좌가 폴짝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오늘 많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주일 만에 좋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이재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자주 찾아뵙는 날이죠. 사실은 이렇게 좀 익숙하게 또 자주 보니까 또 정도 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오늘 시장 그리고 요즘 시장은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월의 시장은 봄이다. 라고 조금 전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양대 시장이 일교차가 크다. 예, 차이가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침 저녁에는 조금 서늘하고 그리고 낮에는 그래도 날씨가 조금 풀리는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처럼 우리 시장도 약간은 차가워졌다가 따뜻해졌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일일비하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 3월 시장 괜찮은 건가 하고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경칩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리고 개구리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잠깐 여러분들 기존에 좋았던 종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 영향이나 해서 이제 HBM 관련주들 같은 경우 좀 쉬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개구리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앵커께서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개구리가 점프하기 전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폴짝하고 뛰어나가죠. 그런 모습의 시장이 오늘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정해져 있는데 중간중간에 상하 파동이 조금 나오고 그리고 더웠다 조금 서늘했다 하는 과정이 나오는 것뿐이지 결론은 우리는 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 시장을 따뜻하게 여러분들 계좌까지도 대표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트너님의 이 말씀이 참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네. 또 계속 오를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 안에서의 지금 작은 부침을 겪고 있는 우리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기준 단단하게 잡고 네. 좋은 종목, 텐베거 종목 찾는데 열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은 해주셨는데 시장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시장 알아야 번다 코너고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네, 오늘 시장은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도 딱 한 글자로 해결되는 것 같아요. 봄이다. 그냥 봄이 그냥 다가오고 있는데 이 과정이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봄만 되면은 괜히 졸립니다. 특히 점심 식사하시면 요즘 졸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게 사람이 절기가 바뀔 때 그 계절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피곤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런 것처럼 시장이 또 이제 한동안 좋았다가 휴식을 취하고 다시 좋아지는 이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 충곤증처럼 중간중간 이렇게 쉬어가는 과정이 나오고 있다. 꿈뻑꿈뻑 졸고 있다 정도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 알아야 본다 코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계속 걱정하시는 이 관세맨 트럼프 때문에 이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죠. 제가
오늘은 자주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오는 시간마다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핵심 내용만 보시면 돼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지, 뭘 얻기 위해서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참 풀 영상을 다 봐도 재미가 있죠. 우리 이데일리 TV에도 여러분들 오시면은 이제 채널에 다 올라가 있어서 다시 보기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정상회담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죠. 한동안 어느 쪽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롱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어느 쪽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존중이 없고 감사가 조금 적지 않았느냐, 진심이 좀 없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요.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한쪽의 편을 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얼마나 강인한 대통령이면은 러시아를 도발해서 전쟁까지 유발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뭐 우리가 한번 겪어봤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죠. 강대 강이 만났으니까 서로 맞붙다가 한쪽이 이렇게 부러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성까지 오가면서 트럼프 대통령 이거 시뻘개지고 그랬었는데 이런 과정들을 볼 때 목표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둘이 그렇게 싸우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것인가? 일단은 광물협정을 얻어내고 그리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 휴전을 이끌어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나중에 됐을 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요 양 국가에 다 재건을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노리는 것이고 뭐 훗날까지 가면은 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노벨 평화상을 노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여러 가지 노리는 수들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걸 빨리 끝내고 싶고 본인 주도하에 하고 싶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또 이제 중국이랑도 이제 맞붙어야 되는데 이제 뭐 광물협정 같은 경우도 희토류 같은 부분을 또 이제 중국이 보복으로 할 수 있으니까 먼저 확보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미국이 또 얻어낼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광물협정 하면은 50%를 그냥 미국에 다 갖다 줘야 되는데 불리한 거 아니냐, 억울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미국이 들이민 청구서가 지금 이번 전쟁 때 우리가 이만큼 지원했습니다라고 내민 게 720조 원입니다, 여러분. 720억도 아니고요. 720조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장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돌아가는 정세를 잘 보시면은 러시아가 침공을 했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에서도 도발을 한 게 있어요, 기존에.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강대강으로 맞붙어서 그런 건데 결국에는 러시아가 침략하면은 휴전을 할 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러시아가 지금 돈이 없죠. 경제 제재를 계속 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최소한으로 해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기에는 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있다 없다 따지기보다는 많이 원하는 만큼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뭘 원해야 되느냐?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이 휴전이 되든 종전이 되든 우리를 지켜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뭐 방공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안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잘 생각해 보시면서 서로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느냐만 보신다라고 하면은 통찰력을 갖고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말하는 거 언행 하나하나에 일일비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이나 어제 오늘 내일 다 계속 말을 바꾸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는 마음이 급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8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는데 이제는 4년밖에 없기 때문에 초반에 한 2년 안에 정책을 다 시작을 해놔야지 나머지 연도에 이제 정책을 수습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초반이 굉장히 중요하고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초반에 과정만 딱 끝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꽤나 우리 시장 안정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과도기적이고 약간의 충곤증이 나오는 시장이 지금이다. 충곤증 나오기 전에 우리 시장 어땠습니까? 바닥권에서부터 해서 멋지게 올라왔죠. 작년에 그렇게 안 좋았던 시장이 올해 초만 해도 한 열흘 정도만 해도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증시 중 하나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횡보하면서 쉬었죠. 이것도 좋은 거예요. 1차 상승이 나온 이후에는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 조정을 받고 그리고 지지역 테스트를 다시 받은 다음에 상승을 하는 이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상승 N자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격 조정도 제대로 안 받았죠. 우리 연휴 이후에
한번 밀리고 하는 이런 부분만 이제 중간중간 관세에 대한 부분만 한 번씩 밀려 내려왔을 뿐이지 이 구간에서 좀 편안하게 버텨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탈하지 않아야 될 자리를 이탈했으니까 3일 안에 회복하고 날아가는 모습. 그리고 또다시 지금 휴식을 취하는 이런 모습이다. 코스피 그냥 편안하게 상승 N자형 계속 그리면서 올라가는 파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다시 2600 회복하면 그 다음엔 또 2700 쪽을 돌파를 시도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코스피는 파동을 예쁘게 그리고 있다. 자, 코스닥은 그럼 어떠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은 투매가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사실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려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걸 알지만 이게 한번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대신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 보시면 됩니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구간이에요. 이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루닛 보셔야 됩니다. 이스트소프트 보셔야 됩니다. SOS랩 보셔야 됩니다. 그 구간 아니겠습니까? 이 구간이. 그리고 나서 이 종목들이 다 100%, 200% 정도, 최소한 뭐 120%, 160%가 올랐는데 지수는 어때요? 급락이 나왔죠? 투매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투매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 L자형으로 쉬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더 안 좋은 거다. 차라리 투매가 나오는 게 낫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680포인트를 이탈하면은 여기서 투매가 한번 발생할 때 630을 건드려 줄 거다. 이 구간에서 급락이 나오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냐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바로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내려왔다는 630 이탈에서 급락이 한번 나왔을 거예요. 공포 구간이니까. 그런데 L자형으로 버티면서 이 구간에도 원래 사실 투매 가능성이 있었는데 살짝 이탈한 다음에 양봉으로 세워줘요. 삼성전자에서 10조 원 자사주 매입한다라고 하니까 투매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횡보를 하면서 L자형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슬쩍 무너지는데 투매가 나왔는데 여기서 물량 소화를 다 하고 지수는 묶어둔 다음에 여러분들 공포 구간 같은 계속 지수는 안 움직이는데 종목들만 10%, 20%씩 쭉쭉 내려가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수 묶어두고 종목별 투매를 만들어내는 구간이 나왔다. 그래서 L자형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결국엔 지수도 한번 밀어내리고 이미 종목들은 다 투매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밀어내는 것으로 깔끔하게 끝내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시장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투매 나오고 반등이 나온 다음에 올해 가장 강한 증시 중 하나. 그리고 코스피는 중간중간에 급락 구간이 하나 있는데 코스닥은 그런 게 없어요. 횡보하면서도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오히려 횡보 구간에서 저항을 두들깁니다. 그래서 뭐 딥시크 우려니 이런 거 나와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모습이죠. 그래서 한번 출렁했다가 관세 때문에 출렁했다 올라오고 딥시크 얘기 나와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목표치인 780포인트까지 도달을 이미 했습니다. 1차 목표치까지 올라왔어요. 바닥에서부터 15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한번 쉴 타이밍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코스닥이 개별 성향이 있어서 만약에 1월에서 2월까지는 당연히 연결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2월 하순에서부터 이제 뭐 쉬는 구간이 안 나오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슬쩍 밀리는 척하다 그냥 개별주 성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3월 하순에서 4월이 굉장히 좀 리스크가 커진다. 이때는 조정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만약에 2월 하순에서 3월에 조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 3월 한 중순에서 하순부터 해가지고 멋있는 시장이 열린다. 그리고 그때는 코스피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계좌 굉장히 따뜻해질 수 있는 구간이 코앞에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실제로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부과할 대상은 중국이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그 대상도 중국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과거에는 뭐 대두나 이런 농산물을 팔고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이제 뭐 수출품들을 공급하는 정도로 해서 넘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계속 노리는 거예요. 미국에 이득이 되는 것들을 빠르게 협상을 해서 다 마무리 지어놓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열심히 일하고 좀 뒤에는 편안하게 가겠다라는 이런 의중이 깔려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흔들리는 가운데도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는 우상향을 하고 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너무나도 세게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보셔도 돼요. 여러분 시장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봄이 오는 구간이고 춘곤증 때문에 잠깐 이렇게 졸음이 쏟아지고 해서 쉬는 구간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
다 지나가는 구간이죠. 이 구간 지나가고 보통 여름이 또 오고 뜨겁게 또 달가오르고 하잖아요. 우리 증시도 그렇게 뜨겁게 달가오는 이제 따뜻해지는 봄 이후에 또 여름까지도 오고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편안하게 증시 보시면서 어떤 종목을 싸게 지금 담아 놓을 거냐.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회를 노리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시장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고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우리가 그동안 집중했었고 이 종목들을 다시 볼 타이밍이나 아니면은 다음부터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저렴한 종목을 가져갈지 어떤 섹터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 오늘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알아야 번다 코너였습니다. 가끔씩 나오는 이런 조정은 그냥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또 한번 떠오르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시장은 또 2025년에 좋은 또 장세를 보일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조정을 받을 때 좀 저가 매수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워낙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요즘 이후 장중에도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공간 여러분들이 입장해 주시고요. 장중에 파트너님이 우리가 실시간으로 봐야 하는 뉴스부터 종목 브리핑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함께하는 공간 참여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QR코드가 TV에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지금 TV에 나가는 QR코드 한번 스캔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메라로 TV 한번 찍어주시면 되고요. 나오는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이재선 파트너님의 M밴드로 누구든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시간 안에는 모든 분들이 편하게 입장 가능하고요. 안에서도 장중에 내일부터 이재선 파트너님께 직접 전략과 종목에 대한 브리핑 무료로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저희가 강의에서 잠시 후에 사용할 강의 자료도 여기 안에 무료로 업로드해드릴 예정이니까 파트너님은 어떻게 텐베거 포트폴리오 또 10배 수익 내는 텐베거 종목들 발굴하시는지 노하우도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스캔도 가능하고요. 이재선이라고 파트너님 이름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받을 예정이니까요. 문자로 보내주셔도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공간 입장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 안내차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알아야 번다 코너였고요. 본격적으로 텐베거 포트폴리오 만들러 가겠습니다. 실전 주식의 기술 코너도 함께 하시죠. 주식 클래스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부터 실전 주식의 기술 코너 한번 들어가 봅니다. 말 그대로 실전에서 어떻게 또 매매를 해야 하는지 돈줄 선생 이재선 파트너님께 배워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세요? 자, 오늘 실전 주식의 기술 코너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도주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죠. 요즘에 네.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종목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었고, 바닥권에서 포착을 할 수 있었고, 혹은 어떤 조정 구간에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조정 구간에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세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지난주 강의하고도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오늘 뭐 지난주에 보셨다면은 재미있게 한번 이어서 보실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못 보셨다라고 하면 저희 교육방에 오시면은 그리고 이데일리 TV에 오시면은 다 여러분들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관심 가져보시면은 아 이게 계속 연결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주도주 매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주도주. 이름만 들어도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내가 텐베거를 가기 위해서 이 주도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가장 또 멋지게 상승하고 움직이는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 줄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대다수의 분들이 바닥권에서는 매수하기가 어려우세요. 왜냐? 몰라서가 아니에요. 보통 바닥권이라고 하면은요. 주도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이 수많은 종목들이 다 바닥권이에요. 그러면은 원래부터 모두가 현금을 들고 그때부터 시작하면 좋겠는데 기존에 내가 보유한 종목들도 바닥까지 내려와서 손실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이게 주도주라는 것을 아무리 알려드리고 말씀을 드려도,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주도주 되지 않을까 하고 의심을 갖고 교체할까 말까라고 고민은 하시는데 실제로 실천에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내 계좌를 봤더니 이거를 손절하기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포착해도 매매하기 어렵고 포착 못해서 매매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바닥에서 매수를 못했고 이미 한 차례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서 중간중간에 비중을 늘려가는 과정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되죠. 다음번에 또 바닥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로 용기 내서 바닥에서 지금 손실 그런 부분 이제 신경 쓰지 않고 교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손실이 아니라 내가 차익 실현하고 현금을 좀 마련해가지고 좀 더 영리하게 대응하시면은 더욱더 좋겠죠. 자, 그래서 주도주 매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오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자주 알려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2월 2일 날 말로 없는 시간에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바닥에서는 다들 못 사셨을 겁니다. 왜냐? 갑자기 이렇게 쏟아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사요? 11월 말부터 해서 12월 초까지 쓱 내려오는데 어떻게 삽니까? 이때 사시는 분들은 정말 용기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과감한 분들인데 주식은 잘 모르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위에서부터 계속 모으고 있는데 그냥 음봉 구간 가더라도 어차피 움직일 거니까 난 더 모을래라고 하신 분들은 정말 베스트예요. 그런 분들은 한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100에 하나도 안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100에 한 명 찾기도 힘듭니다. 1000에 한 명 정도 들어가야지 나올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모아가다가 밀릴 때 매수했다. 정말로 엄지척 지켜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렵다. 이 구간에서 사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뭐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급등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내려오고 급등 흐름이 나왔다. 이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3주에서 한 달 정도를 횡보하고 그리고 오히려 급락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봐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 이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렇게 급락 나오는 이 구간에서 못 사도 돼요. 못 사도 돼요. 이거는 사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인 거고 못 사도 된다. 괜찮다. 이 부분에서는 실망할 필요 없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구간은 어디냐라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뉴스가 갑자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한국조선 따봉을 외쳤으니까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인데 기준을 딱 정해야 돼요. 조금만 내려가면 여기서부터 사야지가 아니라 가격 정확하게 정해놓으세요. 내가 보는 게 가격이다. 저는 가격을 조금 더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려요. 왜냐?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쉬우시니까요. 그런데 추세나 뭐 이평선이나 이런 부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혼합해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는 있겠죠. 뭐 저는 다 보지만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이 호흡하는 구간에서는 가격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고 쉽게 이 교육을 받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을 어떻게 설정해 드렸습니까? 요 가격을 딱 그어가지고 제가 가격을 그어서 35,000원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죠. 딱 35,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요 구간에서 우리가 포착을 해서 매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다린 거예요. 이 구간 동안 일주일이 가고 2주일이 가고 어차피 단기 급등이 나오면 휴식 구간이 나옵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단기 급등 종목 비중 조절하시고 다 팔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이 종목이 많이 갈 것 같다. 한 30%만 줄였다가 밑에서 다시 사시면 돼요. 조금 리스크가 있고 기간 조정도 길게 받을 것 같아서 이 자금을 조금 순환하겠다. 절반에서 70% 매도하시면 돼요. 주도주 중에서 대형주 섹터 쪽은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작은 종목들은 그냥 전량 매도하셔도 되고요. 뭐 추이를 보겠다 싶으시면 한 주 남겨놓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킬을 발휘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과정이 저희 교육방에 다 올라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다렸더니 결국에는 12월이 돼서야 우리가 원하는 가격을 주기 시작합니다. 주니까 여러분들 지금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33,000원대에서 너무나도 예쁘게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좋잖아요. 내가 이걸 추격했으면 4만 원 구간에서 사야 되는 건데 적어도 3만 원 중후반, 후반 이럴 때 사야 되는 건데 3만 원 초중반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 구간부터 있는 이제 밀릴 때마다 사는 거고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못 샀다라고 하면 35,000원을 회복할 때 사면은 속도는 빨라진다.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놓고 진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도주니까 가능한 거고요. 자, 그래서 하나오션 그 이후에 벌써 162%라는 놀라운 수익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이 뭐 테마성 종목이거나 단기적으로 이슈가 뭐 잠깐 나와가지고 사라지거나 이런 종목이 아니죠. 실체가 없거나 이런데 뭐 예를 들면은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좀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섹터 중에 과거에 여러분들 초전도체 기억하실 거예요. 예, 초전도체 요즘 말 안 나오죠, 잘. 예,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은 양자 컴퓨터, 유리기판 이런 쪽을 더 많이 보시지 초전도체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정말 극소수에 해당되고 이제 특이한 이제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초전도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초전도체만 봤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오션, 하나그룹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육해공을 다 완벽하게 방산업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이미 슈퍼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LNG선 계속 좋아지는데 미국에서도 도와준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미 일감이 수년간 뭐 거의 한 5년치 이렇게 다 쌓여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치씩 다 쌓아놓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좋고 미국이랑 MRO 사업도 하고 좋은 이슈는 계속 들려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뉴스만 켜면 조선주 얘기는 좋은 얘기밖에 안 들리죠. 심지어 이 MRO 사업 때문에 미국의 국방장관이 한국으로 넘어온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심지어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런 종목이 가장 앞서 나가는 주도주가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도주라는 말이 그전에는 여러분 주도주가 없습니다라고도 많이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비추세 구간에선 주도주가 나올 수 없어요. 주도주는 이 지수를 이끌고 시장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하락 구간에선 주도주가 없습니다. 횡보 구간에서 주도주가 없어요. 올라갈 때 있는데 이때 주도주가 탄생을 해서 우리 시장을 지금 끌고 올라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잠깐 우리나라가 주춤하면서 휴식 구간이 나와도 주도주가 추후에 또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환매가 나오면서 주도주가 쉬는 타이밍을 이제 잘 소화해서 마무리시켜주고 주도주가 조정이 끝나면 또 먼저 움직인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계속 가져가시면 돼요. 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우리나라 시장이 올해 제가 그동안은 뭐 테마성일 수도 있고 한데 산업화가 이제 되기 시작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다 핵심으로 잡고 있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뜨거운 사람들 하면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면은 뭐 젠슨 황이라든지 예?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샘 올트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름 딱 내뱉자마자 아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다 중요시 여겨요. 테슬라 지금 뭐 전기차 기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맨날 얘기하죠. 우리는 전기차 기업보다는 플랫폼 기업이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테슬라의 미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맨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맨날 로보택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의 대장 아니겠습니까? 자, 샘 울트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젠슨왕도 마찬가지고 피지컬 AI 얘기가 올해 또 CES에서 나오고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봇 쪽에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관심은 있었지만 작년에 초반에만 조금 좋고 하반기에 너무나도 안 좋다 보니까 12월까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잘 안 가지셨어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아무도 로봇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 빼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로봇 얘기를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이 12월 18일 날 수요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전날도 이렌시스에 대해서 여러분 이데일리 TV에서 교육해 드렸고 그 다음 날은 지금 이 주식 클래스로 이제 원래는 마켓 위너에서 이제 주식 클래스로 바뀐 게 12월 19일이죠. 그날도 전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감속기로 공급하고 있는 SPG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일 연속으로 로봇주만 계속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왜냐? 여러분 CES에서 타이틀이 다이브인입니다. 이 다이브인의 뜻이 뭐겠어요? 뭔가 빠져든다라는 건데 우리가 어디에 다이빙을 하겠습니까? AI가 우리 실생활로 다이빙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자주 언급드렸던 부분이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봇에도 들어오고 로봇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이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실생활로 AI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온 디바이스 AI가 되는 거죠. 이게 AI가 또 드론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정밀 타격을 할 때 이 센터에서 이제 커맨드 센터에서 보내는 신호는 보내주지만 결국 현장에 들어가서는 그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는 이제 드론 자체가 또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열릴 때 로봇 관련주가 다시 한번 급부상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삼성에서 이제 인수를 한 다음에 삼성 로보틱스로 바꾼다라고 했는데 이미 작년에 특허랑 이런 부분을 다 해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다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이제 체크를 하면 되는데 이번 주에 또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산 거죠. 하나오션과는 달라요. 하나오션 이슈가 먼저 나오고 사이클이 좋은 건 알았는데 미국에서도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정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올해 1월이 되면은 콜옵션 행사할 수 있는데 삼성이 기존부터 조기 콜옵션 행사에 대해서 2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예언자적 능력을 발휘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통해서 이제 거래일이 열흘도 안 남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이런 종목들을 모아야 됩니다라고 로봇주를 여러분들 다 모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특히 삼성그룹주 먼저 보시라고. 저는 원래 LG그룹주 쪽을 더 좋아합니다.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베어이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인수를 하긴 했지만 과거부터 실리콘밸리의 로봇 그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에도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쪽에 직접 지분을 투자해서 계속 이제 활성화를 하고 본인들 자체도 클로이 같은 경우를 계속 이제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CES에서 기술을 공개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원래는 LG그룹의 이제 계열 쪽에 있는 로보스타, 로보티즈 이런 쪽을 제가 선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만큼은 삼성 쪽을 먼저 보자라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이건 정해진 이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15만 원 아래면 저는 그냥 무혈입성 구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더 아래로 내려와서 10% 정도 내려와 있는 13만 1천 원 구간이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 공짜로 얻어간 겁니다. 15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멋지게 움직일 겁니다라고 설명드렸죠. 기억나실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200%가 넘는 상승률. 200%가 넘는 멋진 상승률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겁니다. 하나오션이 상하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파동을 잘 그리면서 꾸준하게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때요? 급등 흐름이 나온 다음에 조금 쉬고 다시 한번 또 급등 흐름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40만 원 위에 넘어가서 계속 치고 나가면 슈팅 구간이 나오니까 이 종목이 아예 망가질 수 있다. 제가 사람도 운동을 과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과하게 하면은 부상을 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상당하지 않기 위해서 쉬엄쉬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종목 210% 상승한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쉬고 있는 겁니다. 상승세가 끝난 게 아니라 더 가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파동이라는 게 이 하나오션이나 이런 대형주들이나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그런데 또 강한 종목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계단식으로요. 한번 횡보하다가 급등이 한번 나오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급등이 한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또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지금 어떻게 대응하셔야겠어요? 지금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사실 제가 기다리고 있는 가격은 요 30만 원 구간인데 안 줄 것 같아가지고 저 아직까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30만 원 전 이 아래 구간을 장중이라도 준다라고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0만 원 이하에서는 다시 담아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 32만 원대 구간에서 중간 저항이 32만 5천 원 구간 터치하고 있는데 이 구간까지만 내려오고 다시 쓱 올라간다고 35만 원 회복될 때라도 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싸게 사려고 저는 이제 지금은 기다리는 구간이니까 30만 원 이하를 보면서 28만 원에서 30만 원 이 구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구간까지 안 내려오고 너무 강해가지고 수급이 좋아서 밑에 안 주는 거예요. 이 구간을 안 주고 그냥 여기서 올라온다는 35만 원 회복될 때 보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쉽죠? 주도주 이렇게 쉽게 매매할 수 있고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고 사놓으면은 이렇게까지 멋진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주도주는 항상 내 포트폴리오에 적어도 한 30% 이상 정도는 담아놓으면은 편안하지 않느냐. 뭐 두 종목이다라고 하면 이 두 종목으로 한 50%도 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묵직한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편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주도주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놓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들 지금 대응 전략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내려가는지 아니면 회복되는지 이런 구간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우리랑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참여하시면 되겠죠. 저희 교육방 참여하는 방법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의 교육 내용 마무리까지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봤어요.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 지금 같은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담아놓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정리해봅니다. 파트너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함께하고 있는 엠밴드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시는 방법 한 번 더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QR코드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화면 한번 여러분들 찍어주시면 됩니다. TV 보시는 모든 분들 스마트폰 들어주시고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QR코드 한번 스캔을 해주세요. 몇 초 후에 링크 하나 나오실 텐데 그 링크 클릭하시는 공간, 거기가 바로 이재선 파트너님의 엠밴드, 저희가 장중에 함께하고 있는 공부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주도를 할 만한 이런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이 나온다면 파트너님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브리핑 해드리고 있고요. 또 대응 전략도 들어보실 수가 있고 시장에서 또 어떤 이슈를 실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해답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또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파트너님께서 든든하게 여러분들과 장중에 함께하고 계시니까 내용들 무료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텐베거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도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인데 오늘 강의에서 사용되고 있는 강의 자료도 여기서 무료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들까지 얻어가시고 여러분들 내일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도 계속 열려 있어요. 건당 100원 발생하는 유료 문자입니다. 이재선이라고 파트너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링크 오실 거거든요. 그 답장에 오늘 링크 클릭해도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공간 입장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배 수익 낼 수 있는 텐베거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봅니다. 파트너님, 네. 텐베거 모든 분들의 꿈 같은 단어잖아요. 네. 텐베거에 우리도 다가가려면 어떤 내용도 좀 알아야 할까요? 네, 방금 주도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네. 주도주로 중심을 딱 잡아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개별 성향이 있고 좀 빠르게 튀어오른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길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잠시만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텐베거 전략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포트폴리오를 한 종목만 들고 가는 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내가 정말 좋다라고 해서 A 종목 하나 들고 왔는데 맨날 다른 종목 올라간다라고 계속 뉴스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 샀나? 내 거 왜 안 움직이지? 내 거 왜 내려가지? 아니 왜 그러지? 라고 계속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버틸 수가 없어요. 조금 올라가면은 정말로 이 종목이 5배, 6배, 10배 갈 종목이어도 조금 올라가서 정리하고 자꾸 다른 종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종목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 종목 수는 간단하다라고 했어요. 저는 한 4종목에서 5종목 정도가 좋다. 아무리 많아도 내가 뭐 HTS 혹은 MTS에서 볼 때 한 페이지에 볼 수 있는 한 페이지에 딱 나와야지 이게 만약에 뭐 이렇게 스크롤을 올린다거나 해서 봐야 되면은 그거는 종목이 많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거는 저같이 하루 종일 이제 주식장과 함께하는 사람이나 보는 거지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평소 생활할 거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냥 시간 남을 때 그럴 때는 한 번씩 보는 거고 주식에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봐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 정도 포트를 가지고 계시면 가장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텐베거 전략은 어떻게 한다? 종목을 분산을 해서 너무 많아도 안 된다 해서 한 4-5종목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도주 그리고 또 빠르게 움직이는 핵심 특징주도 이렇게 담아놓은 다음에 이 종목들을 각각 다 텐베거 가능성 있는 종목들로 담아놓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정말로 텐베거 가는 종목도 나올 거고 텐베거를 못 가더라도 꿈이 크면 파편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2-3배에서 여기서 한 번 더 움직이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한 번 더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한 5-6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자산을 2배,
4배, 5배, 그리고 10배 이렇게 불려 나가는 게 텐베거 포트폴리오의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담아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트렌드에 맞아야지 텐베거가 나온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주도주가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고 트렌드에 맞는 종목은 계속 순환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10월부터 해가지고 아까 지수 보여드렸죠? 10월부터 해가지고 알려드렸는데 그 이후에 코스닥도 쭉 내려오고 투매도 나오고 했습니다. 자, 그럼 10월에 매수한 종목들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시장이. 거기다가 10월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 이런 얘기나 나왔지 누가 AI 종목을 관심을 갖습니까? 그런데 그 종목을 과감하게 제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께 이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트소프트 지금부터 시작이고요. CES 관련까지도 좋을 거고요. 그 전에 이 앨런을 이제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12월 초에 출시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 한 번 정도 관심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좀 멋지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적으로 너무 좋은데 기존에 이렇게 거래 대금을 한 번, 두 번이나 태워놨다. 그럼 세 번째 태울 때는 세 번째 혹은 네 번째에서는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15,000원 이하에서 너무 싸고 좋은데 좀 13,000원 아래라고 하면은 저는 이 종목이 너무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15,000원 회복하면은 진짜 멋지게 움직일 겁니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회복되자마자 날아가기 시작해갖고 145%.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구간에서 다들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 얘기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트렌드에 맞는 종목. AI 안 죽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종목이 100% 이상 올라가니까 다들 TV에 나와가지고 2024년은 HBM 같은 이런 하드웨어의 이런 핵심인 시장이었는데 2025년은 소프트웨어 시장이 됩니다. 다 이미 100%가 올랐는데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하고 있죠. 시장은 트렌드는 선점하는 거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되고 루닛 어때요? 루닛은 제가 이 시간에 10월 중순, 중하순 정도에 한번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여러분 여기 내려가고 있는데 이 4만 원 아래 내려갈 때 음봉 나올 때마다 모아가시면 싸게 모아가실 수 있고요. 4만 원 회복될 때 사면 어떻다? 4만 원 회복될 때 사면은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 똑같죠? 내려갈 때 사시면 30만 원까지, 30만 원 이하까지 기다리시면 싸게 사는 거고 만약에 안 내려갔을 경우에 35만 원 회복하면은 그때부터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말씀드리기 이 4만 원 구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때 또 누가 의료 AI 관련주를 관심 갖습니까? 이 종목이 10만 원에서부터 지금 4만 원까지 반토막 이하로 내려왔는데 누가 관심 갖습니까?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데 제가 관심 갖습니다. 이 종목 또한 한 번에, 두 번에 관심을 받고 세 번째 관심만 들어오면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어떻게 돼요? 120%.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옵니까? 올해는 의료 AI가 좋다. 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나와서 여러분 그록한테 최근에 그록3 나왔죠. 우리 챗봇 그록한테 의료 상담 한번 받아보시죠. 오픈 AI CEO 샘 울트먼 나와서 우리도 의료 AI 쪽을 개발하고 있다. 뭐 얘기는 하잖아요, 다. 올해 그렇게 멋지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의 핵심이 되어 있다. 지금 쉬고 있으니까 지금도 기회가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SOS랩 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 정보효율부 수장 딱 자리 잡았죠. 어떻게 돼요?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부터 철폐한다. 현대차, 삼성이 반환 기술력. 바닥권부터 이제 쓱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바닥권에서 우리가 포착을 했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190%라는 놀라운 상승률. 바닥에서 포착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싸게 포착하는 거고 쉴 때 포착하는 거다. 이 기본 원칙만 지키시면 돼요. SAM젠터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아무거나 살 필요 없고요. 지금 쉬고 있는 거 보시고 하추핑 너무 좋고 어떻게 보면 이거 뭐 파산핑이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도 할 정도로 부모님 그리고 이모 삼촌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는 그런 멋진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이런 애니메이션이다. 해서 이제 뭐 사랑의 하추핑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보는 거다. 12,000원 돌파할 때 빨라질 수 있는데 휴식 구간까지 나왔죠. 그리고 나서 157%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카페이산 또 어때요, 여러분? 나오자마자 최근에 뭐 실적 턴어라운드부터 시작해갖고 유튜브에 대한 마케팅 다 가지고 있다 얘기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84%.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트렌드 매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제가 길지 않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재밌게 강의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이 강의의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도 하나 공개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포트폴리오까지도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를 다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한 5분여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참여 방법 한번 확인하시고 포트폴리오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24까지 한번 오늘 실전 주식의 기술은 여기서 마무리해봅니다. QR코드 밑에 나가고 있어요. 오늘 강의에서 사용됐던 자료는 저희가 스캔으로 나오는 그 공간에 다 올려뒀으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입장하셔서 무료로 드리는 강의 자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면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주식 클래스 이재선 파트너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가 방송에서 전달드리고 있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가 되는 내용들이고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전달드립니다. 잠시 후에 공략주 열어볼 시간이에요. 실전 매매 공략주 코너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을지 종목 바로 열어봅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뜸들이지 않고 종목 바로 공개해 주세요.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뜸은 이미 다 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포트폴리오 첫 번째 종목은 HLB. 제가 이데일리 TV에서만 뭐 10수번이 아니라 한 20수번 말씀을 드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암치료제 FDA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기대감도 꽤 높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이미 거의 됐다 싶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끝까지 한번 지켜는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종가에 이 저항을 받고 다 휴식을 취하면서 이 앞에 있는 양봉의 하단까지 내려왔는데 가격 지금이 마지막으로 좋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종가에 그냥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1차는 11만 9천 원, 과거에 12만 원 의미 있는 구간이었으니까 이 구간을 돌파하면 더욱더 멋진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일단은 1차 목표치 11만 9천 원 보시고 손절은 7만 9천 원 이탈하면은 한번 리스크 관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양.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음식료 관련 쪽이 지금 미국으로 많이 뻗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멋지게 움직이고 있는데 불닭볶음면 삼양식품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걱정이 된다. 이거는 지금 사기엔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우양 같은 경우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냉동김밥도 동시에 열풍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핫도그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우양. 과거부터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 이제 기대를 모았었는데 마켓컬리에 이제 가정 간편식이라든지 신선식품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지금 워낙 바닥권에 있어서 한번 TO로다가 눌림목 받고 있죠. 3,000원 뭐 초반 되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아주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치는 4,000원 그리고 2차는 5,000원 이렇게 1,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고 2,8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콘텐츠리 중앙입니다. 제가 콘텐츠 쪽, 엔터 쪽 기대감이 높다라고 작년 연말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가 사실 멀티플렉스 메가박스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었는데 키즈 카페를 인수하면서 이 부분을 상쇄 잘 시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부분은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흑백요리사 범죄도시 뭐 부부의 세계 이런 쪽 다들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넘버 2에 해당되는 콘텐츠 제작사다라고 생각하시면 깔끔하게 설명이 끝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랑 계약한 다음에 자꾸 몸값이 올라서 콘텐츠 제작하기 힘들다라고 하는데 계약 갱신돼서 올해부터는 이제 수익성 개선되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또한 한 차례 올라왔는데 10,000원 저항받고 눌려서 기존 양봉 하단까지 내려와 있죠.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돼요. 편하게 보시고 12,000원 그리고 저는 이 종목의 목표치를 지금부터 한 2배 이상 잡아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종목입니다. 8,4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한번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여러분 만나보셔야겠죠. D땡땡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터주 쪽에서 온라인 팬덤 플랫폼으로 가장 뭐 핵심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미 중국의 텐센트 뮤직 그룹하고도 MOU를 맺으면서 한알령 해지를 제가 10월부터 미리 말씀드렸던 게 이 기업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종가부터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1차는 5만 원,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가격이고요. 37,0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트폴리오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개구리처럼 잠깐 웅크리 있던 이 증시 잘 이겨내서 점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네 번째 종목 디땡땡이라는 종목은 저희 함께하는 공간에 숨겨뒀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종목명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가격 전략까지 드릴 예정이니까 들어오셔서 네 번째 디땡땡 엔터주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 모두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입장해주세요. 방송 끝나면 이제 스캔하실 수가 없으니까 바로 입장해주시고요. 디땡땡 엔터주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오늘 주식 클래스 꾸려봤는데 아쉽으면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파트너님과 더욱더 좋은 종목 가지고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할게요.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클래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밤 9시에 좋은 종목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